농촌마을은 한 해 농사의 시작으로 분주한데요. 충남도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농협과 손을 잡고 농작업 지원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충남 당진시에 사는 홍불란 할머니의 작은 농장에선 아침부터 분주히 농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는 충남도가 마을 내 농기계 보유 농가를 통해 소규모 고령 농가에 지원하는 농작업 지원단 사업의 현장입니다. 농기계 작업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농지와 영세 고령 농가와 소위 계층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적기에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지원단은 영농 규모와 작업 전문성 등을 고려해 소규모 고령 농가와 전업농으로 구분하고 지원하는데요. 도는 소규모 고령 농가에 일반 작업단을 투입해 밭작물에 필요한 경운, 로터리, 두둑 만들기 등의 작업을 도와주고 작업단의 농작업료 3분의 2를 지원합니다. 과수나 시설 채소 등 전업농가엔 사회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전문 교육과 훈련을 거친 전문 작업단 인력을 알선하는데요. 전문 작업단의 교통비와 간식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혼자 하려면 힘드는데 이렇게 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지요. 농작업 지원단으로 참여하고 싶은 인력이나 일손 지원을 요청하고 싶은 농가는 사전에 해당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충남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을 강화합니다. 올해 도는 만 15세에서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보험료를 1인당 약 9만 6천 원, 약 75%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충남도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업 경영비 증가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비해 농업인 경영 안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도는 올해부터 농산물 값이 폭락하더라도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시군별 2개 품목을 선정해 농가당 1개 품목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에 대한 보전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농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 충남도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도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더욱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태안군 도서지역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충남 최서단인 경렬비열도와 아동생활시설 등을 차례로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경렬비열도의 생태환경 가치 및 보호구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개발 필요성 등 향후 도 차원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 7일 충남도는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제7기 참여단 출범에 앞서 생활공감 참여단들의 도정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참여단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방안,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추진 상황, 미세먼지 해결 방안 등을 묻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일 충남도는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르면 도는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의 전반적인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1400년) 전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절정,
사비시대 왕궁과 생활문화 모습이 국내 최초로 재현된 부여 백제문화단지입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밤이 되면 빛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화려했던 대백제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곳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사비궁입니다. 궁의 가장 중심이자 왕의 공간이었던 천정전인데요. 혹시 저 지붕 끝에 날개처럼 달려있는 저 구조물 보이세요? 저게 바로 백제시대 건축물의 특징 중 하나인 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붕 끝에 날개처럼 달려있다 보니까 지붕이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또 하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오, 날개 같다. 천정전은 왕실의 행사와 사신접견 등 중요 행사를 담당하던 곳인데요. 왕을 위한 어전뿐만 아니라 화려한 궁중 의상들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불교의 나라였던 백제는 왕궁 가까이에 왕실을 위한 사찰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엔 백제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는 성왕을 위해 지어진 사찰, 능사가 재현돼 있습니다. 이곳 능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5층 목탑인데요. 전체 높이가 한 38m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일반 아파트의 13층 정도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상상이 되시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저절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목탑의 규모도 놀랍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유명한 국보, 금동대향로가 바로 이곳에서 출토됐다는 겁니다. 백제문화단지는 왕실과 사찰뿐 아니라 백제시대의 계층별 주거 유형을 재현한 생활문화마을과 백제 초기 도읍의 모습을 재현한 위례성도 둘러볼 수 있는데요. 당시 백성들의 직업과 신분에 따라 다양했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혹시 어떤 죄를 지으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송구하옵니다만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죄이옵니다. 대역죄인이시네. 여기요, 혼장 10대 추가요. 백제문화단지는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궁안 광장에서 볼거리 가득한 다양한 상설 공연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매년 5월이 되면 기대되는 그것은 전하, 백성들이 왕궁 안이 궁금하니 야간에 궁을 개방해달라 청하옵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래요, 문도 활짝 여시고 불도 환하게 밝히시고 그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그 열기구 같은 것도 좀 띄우시고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백제, 백제 아닙니까? 당장 시행하시오. 백제문화단지는 매년 5, 6월에 야간 개장이 진행되는데요. 조명과 함께 밤의 궁전은 낮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열기구 체험은 궁전의 환상적인 밤 풍경을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높았습니다. 열기구에서 타니까 하늘에 뜬 느낌이었어요. 밤에는 좀 더 한적하고 좀 고즈넉하면서도 좀 이렇게 뭔가 느낌이 더 이렇게 고요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했다.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사비성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아한 백제의 두 가지 매력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1400년 전 백제시대로의 시간여행 어떠셨나요? 낮과 밤이 다른 매력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백제문화단지. 도민 여러분도 이곳에 방문하셔서 살아있는 백제의 숨결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